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쫓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치 화물 열차처럼 당신을 덮쳐오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시절의 저를 붙잡고 어깨를 흔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하나의 진실을 속삭여 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제 삶에서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진 길은 가능성의 안개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 행복, 의미,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모퉁이만 돌면, 다음 목표만 달성하면 그 끝없는 길을 조금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환상을 깨뜨리겠습니다.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생각보다 훨씬 빨리 눈을 뜨고 나면 심오하고도 두려운 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미래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미 그 미래 속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차가운 파도처럼 당신을 덮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몇몇 뛰어난 사상가들을 모셨습니다. 인간 정신의 심연으로 내려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낯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칼 융.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준 에이브러햄 매슬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비밀을 발견한 빅토르 프랑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이해한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 우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칼 로저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미래의 건축가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 알프레드 아들러.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곳에 모여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기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좌절이나 실패 또는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 오롯이 여러분만의 삶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세상이 보고 인정하는 이 세련된 모습만이 유일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칼 융이 바로 여기에 서서 여러분의 근간을 흔들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한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새벽 3시에 스며드는 불안감, 삼키고 부적절하다고 치부해버린 분노, 이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추구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야망, 깊숙이 묻어두고 진짜가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슬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융기 그림자라고 부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뒤돌아보지 않는 한 그것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해져서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역할을 연기해서 그 인물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모습이든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아주 잘 통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인정이 넘쳐 흐릅니다. 삶이 순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가면의 틈새에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점진적으로, 어쩌면 한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공들여 쌓은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집을 지었지만 방의 절반만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중년은 그림자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정중하게 노크하고 초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당신이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완벽한 모습이 아닌 그 모든 것 아래 숨겨진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모순적인 당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나에게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심, 사소한 마음,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던 욕망들, 어리석다고 치부했던 꿈들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를 계속 무시하고 마음속 지하실에서 쇠사슬을 흔들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림자를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중독으로,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분노로, 묻어둔 원망을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쓰디쓴 감정으로 왜곡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부인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미워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길을 잃고 쓰라린 감정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그림자의 주먹을 휘두르며 진정한 싸움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기 당신이 꼭 알기를 바랐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심장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 창의력, 그리고 진정한 힘을 담고 있는 당신의 추방된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치는 대신 용기를 내어 그림자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림자와 함께 앉아 수년 동안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들어준다면,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한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 맞춰 걸러내는 것을 멈추세요.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도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극은 거의 항상 당신이 묻어둔 자신의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취약함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이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 왔는지 살펴보세요. 생각하기를 피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불편한 진실들, 숨겨진 욕망들, 판단 없이 그것들을 마주하세요. 비난이 아닌 호기심으로 질문하세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당신이 그것들을 억압했는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뒤에 해방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당신이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영혼의 조각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심오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미완성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온전해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처음 맛보았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눈을 감고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 짜릿함, 따뜻한 빛처럼 당신을 감쌌던 인정받는 느낌. 마침내 당신이 누군가가 되었다는 느낌. 당신은 그것이 성공의 공식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을 증명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겉보기에 인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모든 자격증을 모으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 마에슬로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당신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꿈을 쫓고 있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매슬로우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 단순히 만족하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 깊고 진정으로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깊은 목적의식을 느끼고 삶에 대한 진정한 열정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승진을 마치 산소처럼 쫓아왔습니다. 10년 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명성을 쌓고 이미지를 만들고 트로피처럼 업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각 성취에서 오는 도파민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거나 망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안정, 소속감,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발밑에 단단한 기반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식, 주거, 안전, 그리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토대가 완성되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젊은 시절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자아실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승진은 더 이상 당신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집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직함은 마치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이란 당신이 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관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고수익 직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창의적인 열정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인맥 쌓기보다 깊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외적인 보상보다 개인적인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슬로우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실현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황금우리처럼 편안함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일상에 안주하지만 그 일상은 서서히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명망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추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전자, 즉 옳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에 접어들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슬로우가 잘 이해했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돈이나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재단된 옷처럼 당신의 영혼에 꼭 맞는 삶. 당신은 행복이란 충분히 빨리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돈을 벌고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차를 몰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수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성취는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제 빅터 프랭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은 살해당했고 경력은 파괴되었으며 자유는 빼앗겼고 매일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비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매일의 굴욕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이유, 그리고 그는 심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 너는 소중한 시간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데 너무 많이 썼어.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지. 너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 너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인정, 너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유물들,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을 거야. 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행복은 네 삶이 더 깊은 목적 의식과 일치할 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 너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삶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야 할 일들을 기계적으로 해내고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을 때 말이야. 프랭클은 의미가 세 가지 근본적인 방식으로 온다고 했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세 가지 길이지. 첫째, 이를 통한 의미.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일. 거창하거나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 의도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번에 한 사람씩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 너보다 오래 남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 기여하는 것, 네가 발견했을 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거야. 둘째, 사랑을 통한 의미.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그런 사랑 말이야.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너를 알아주는 깊은 우정.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친절한 행동. 영원히 이야기할 추억이 될 공유된 경험들.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어린 시절의 나. 네 삶에 너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아직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존재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셋째,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의미는 고통을 통한 의미야. 이해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해.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리고 분명히 찾아올 거야.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고통에 무너지고 쓰라리고 다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 세상에서 가장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사명으로 바꾸었지. 생존자들이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인도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싸웁니다. 프랭클 자신은 모든 벽에 새겨져야 할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삶이 당신을 무릎 꿇게 할 때, 상황이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당신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로 인해 더 깊고 현명한 사람이 될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의 내게 만약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흐릿하게 지나가는 나날들을 방황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다시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생각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망설이고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명정처럼 익숙한 것에 매달리며 언젠가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하죠.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고 필요한 확신이 하나 더 있고 기다리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무섭고도 짜릿한 순간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각본도 없고 별에 새겨진 보장도 없습니다. 뛰어내리는 것을 안전하게 해줄 안전망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이 미지의 가장자리에 서서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문을 통과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이 말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너는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거야. 그리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거예요.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부에서 모든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무모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도약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위험을 알리는 두려움과 성장을 알리는 두려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두려움, 즉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불이 나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듯이 상황이 실제로 위험하다면 두려움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부르는 새로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 심장이 쿵쾅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 느낌은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항상 하고 싶었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몰래 꿈꾸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해버린 그 직업. 살고 싶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숨기고 있는 당신의 모습. 너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끝내지 못하는 그 관계. 당신과 그 삶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의 도약 개념은 종교적 신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 도약은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두려움 너머에 있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 우주에 대한 믿음, 삶의 과정 자체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당신은 변화하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불편함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새로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도약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어떤 결정이 당신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두렵게 한다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둘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역사상 모든 성공적인 도약은 보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기 전에 시작하세요. 무릎이 떨릴지라도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셋째,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비는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냉혹한 진실을 경고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잠시 발을 헛디디는 것이다.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도약은 실제로 뛰어드는 순간까지는 항상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의 나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당신은 원래 날아오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말만 골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가면을 쓰고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상황에 따라 성격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칼 로저스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명백하면서도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더욱 길을 잃고 불안해하며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인 진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기대, 성공에 대한 압박감,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벗어 던진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대답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동안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정작 당신에게는 결코 납득되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깨닫는 순간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충분히 자신을 증명하면 마침내 온전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를 일치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삶이 마침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면과 진짜 얼굴 사이에 간극이 없는 상태죠. 당신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이 같은 사람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에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줄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치성, 그 조화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연기하느라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요? 로저스에게도 그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보이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이나 어조, 의견을 자동으로 바꾸는 순간들을 알아차리세요. 진심을 말하려다가도 스스로를 제지하고 안전한 말을 하는 순간들을 포착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비난받을까 두렵지 않다면, 아무도 나를 비판하거나 멀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할까? 두 번째 단계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당신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끄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이나 만들어온 이미지에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끌림, 설명할 수 없는 관심과 욕망들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문을 두드리며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진적인 자기 수용을 실천하세요. 로저스는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모든 것과 상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애초에 당신은 고장난 적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저 두려울 뿐이야. 어린 시절의 나야. 언젠가 너는 가면을 쓰는 게 너무나 지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원하지 않는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게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 네가 속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게 네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순간. 네게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로저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라. 좋은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네가 가면을 벗고 진정한 너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시작돼. 네가 믿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네 과거가 너를 규정한다는 거야. 네가 저지른 실수들, 네가 겪었던 실패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네가 벗어날 수 없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생각.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의 총합이 너 자신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거야. 그는 사람들이 왜 불행과 평범함, 그리고 한계의 굴레에 갇혀 사는지 평생을 연구했어. 그리고 그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지. 어린 시절의 나야, 네가 실패자라고 믿으면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네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으면 매번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게 될 거야. 네가 정체될 운명이라고 믿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네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라서 네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이야기라면 어떨까? 아들러는 혁명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언제든 어떤 순간이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야. 너는 네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 너는 과거의 내 모습에 갇혀 있지 않아. 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네가 원하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 네 과거가 진짜 고통, 진짜 트라우마, 진짜 실패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 네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 아들러의 대답은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과거는 사실이지만 그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요?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켰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지금의 당신을 정의하는가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시간 속의 사건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힘을 행사하고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부여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이야기에 도전하세요. 스스로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믿음들을 적어보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야. 내게는 너무 늦었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일까요? 둘째,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뇌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세 왔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반례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성공했던 순간, 강했던 순간,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순간을 단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런 순간들은 당신의 실패만큼이나 현실적인 순간들이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셋째, 새로운 이야기가 이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될 때까지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엇의 예라고 말할까요? 무엇에서 마침내 벗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용할까요? 만약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오늘 무엇을 시작할까요? 언젠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당신은 과거가 단지 참고할 곳일 뿐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펜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하는 순간, 일어난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젊은 시절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될 당신. 당신은 수년 동안 중년이 두려운 것이라고, 40살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최고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융은 당신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완성일 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쳐왔던 당신의 모습들이 바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부분들이라는 것을요. 메슬로는 성공이란 당신이 축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에 대한 갈망이 결국 성취에 대한 갈망을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클은 의미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뛰어오르라는 신호이며 절벽 끝에서 느끼는 형이증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유의 형이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저스는 당신이 가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며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당신에게 펜을 건네주며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작가이며 항상 그래왔고도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내게 당신은 더 이상 미래 어딘가에 존재하는 삶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속에서 그 삶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당신은 마침내 준비가 되었습니다.